자, 현재 이 주호민 씨 사태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었던 지인들마저도 이 주호민 씨 사태에 직접 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고요. 나아가서 주호민 씨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서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산불처럼 그 여파가 엄청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의 산불처럼 이 주호민 씨 사태 사그라들 모습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엄청난 단독 기사가 올라왔고 이 단독 기사 하나로 인해서 주호민 씨의 지금까지의 민낯이 하나하나 다 공개됐다라는 비판들마저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사가 나왔길래 이 주호민 씨 사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여론이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게 됐는지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오늘 더 팩트 언론사에 올라왔어요.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 선임 변호인이 이틀 만에 전원 사임했습니다. 와, 타이틀부터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주호민 씨 아들을 변호하겠다라고 했었던 이 변호단들, 선임된 변호인들이요, 단 이틀 만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을 해버린 겁니다. 이 변호사들이라는 건요, 뭐 굉장한 명예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보면 이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설 변호사 분들 중에 흉악범들을 변호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중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저렇게 누가 봐도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을 변호해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만큼 변호인들은 이 중립의 입장을 지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호민 씨의 아들의 변호를 아예 못하겠다 라고 못을 박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인지 한번 이유를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 등을 살펴 사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5일 전이죠. 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사건을 검토하고 딱 이틀 만에 갑자기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아직 팩트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이 변호사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해요. 또 실제 녹음본을 듣고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주작가 부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도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본을 들어본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현 교수님,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나서 변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주호민 작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라 라고 제안을 했었죠. 야, 근데 이 류재현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도 여전히 뭐 소수이긴 하지만 주호민 씨의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아니다. 이 주호민 씨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이 특수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로서 저런 행동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끊임없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죠? 지금 보니까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변호사들이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요, 법률적으로 무죄다 또는 법률적으로 유죄다 라고 정확하게 뭔가 딱 결론이 난다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변호사든 변호를 맡으려고 할 겁니다. 변호사들은요, 그냥 자신의 변호,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왜 이들이 마다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2명이 사임을 했다. 그것도 이틀 만에. 이 류재현 교수님이 말한 부분이 팩트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녹음본을 전체를 들어보면 이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듣고 사리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유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특수교사분이 충분히 교육 차원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호민 씨가 애시당초 자신만의 판단이 아니라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교사분과의 원활한 소통을 했다면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적인 것 때문에 교사분하고의 상담을 취소하고 고소를 했다. 둘 중에 뭐가 더 감정적인지는 대중들이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때 주호민 씨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선생님을 만나 이 녹음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왔었더라면 화가 좀 났을지언정 내가 오해를 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자신의 발로 뻥 차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호민 작가는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라는 연락을 취했고 그 이후에 2차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최근 주호민 씨가 자신의 2차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더불어서 자신은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을 취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2차 입장문을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문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순서가. 이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고 나서 만나고 싶다라는 연락을 했고 그리고 2차 입장문을 낸 겁니다. 순서들을 보세요. 정말 주호민 씨가 이번 사태를 크게 만들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서는 정말 특수교사분에게 감정적 대처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팩트였다면 아니 어떻게 사선 변호인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자마자 연락을 취합니까? 그 이전에 연락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신들이 상담을 잡았었던 그 일정을 취소하지 말고 많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받을 시간에 특수교사 담당자분을 직접 만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 고소를 해도 늦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순서들을 보니까 주호민 씨의 속내가 보인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연락을 했고 그것도 안 만나주고 2차 입장문 보고 판단한다고 하니까 입장문 낸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입장문 속에서조차 뭔가 특수교사 선생님을 위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한 것 같지만 이 류재현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철저하게 모욕했다. 그런 비판이 쏟아졌을 만큼 이 입장문은 결코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요, 또 있습니다. 그 당시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아내와 상의해서 상대 선생님에 대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라고 내용을 밝혔죠. 근데 이게 벌써 입장문이 나온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사들에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전국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탄원서가 이미 법원에 제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탄원서 중에서 아직까지 주호민 작가 부부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까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호민 작가 부부가 탄원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이 수원지법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거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탄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파국으로 갑니다.
사선 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 변호인 한 명만이 주호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이런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요, 사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원지검이 직접 선정해 놓은 국선 변호인만이 주호민 작가를 변호할 수 있고요. 국선 변호인마저도 사임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 치더라도 이 국선 변호인은 이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선 사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더팩트 언론사에서는요, 주호민 작가 측에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 이 국선 변호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과의 접촉은 어렵다라는 거부 의사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해요. 이 주호민 씨 측에서 우리는 언론사와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넘어왔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재판은요, 지금까지 딱 2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28일, 이번 달 말일이죠.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주호민 작가가 원하는 대로 정의 구현이 될까요? 정의 구현이 된다라고 했다면 글쎄요, 지금 이렇게 주호민 작가의 선임을 받은 변호인들이 내용을 훑어보고 이틀 만에 사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주호민 사태, 변호사가 없고 사선 변호인이 사임이 됐고 3차 공판을 앞두고 진실 공방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주호민 작가,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될 겁니다. 더불어서요, 앞서 주 작가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하게 되면서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아들이 자폐로 인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고 뺨을 때리고 이러한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일반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가 됐는데 녹음기까지 넣어가면서 교사의 교육 현장을 확보를 했고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 사태가 이제 어디까지 번지는지 아십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주호민 사건, 교육부를 규탄하는 장애인 부모 연대. 제가 한번 예고를 드렸죠? 드디어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 주호민 씨 사태를 따지고자 교육청에 직접 분노를 폭발시키는 자폐 부모님들이 결집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해라 쏟아지는 혐오에 거리로 나온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었어요. 이게 주호민 작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청 앞에 모였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주호민 작가 사태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을 분리하고 특수학교 지어라, 이런 비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비판이 쏟아졌을까요? 사실 그 이전에는 장애 아동들에 대하여 안쓰러운 마음, 도움을 주고 싶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컸다라고 한다면 최근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에 대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특수 아동들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배려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오히려 고마움은 느끼지 못한 채 갑질을 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주호민 작가의 이번 고소 사건 때문입니다. 헌신적으로 일하던 특수교사님을 녹음기를 넣어서 고소를 해버린 이 사건은요, 그야말로 최악이 됐고요. 많은 대중들에게 내 아이도 저런 자폐 아동들에게 내가 몰랐던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소까지 해버리는 저 모습을 보니 회의감이 든다. 그냥 특수 아동들을 따로 분리해서 특수학교 지어서 그쪽으로 보내라. 이런 혐오 차별이 엄청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주호민 씨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엄청나게 특수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전공한 교수님도 아니라고 했고요. 변호사들도 이틀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주호민 작가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맞을까요? 이제라도 사과문을 공식으로 발표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그런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선 변호사가 변호하는 이번 말일 28일 공판에서 주호민 씨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요. 다시는 이 사회에 발들이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자폐아의 폭력성만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일각에서의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주호민 씨 사태가 잘 풀이되고 해석이 됐다면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으며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오히려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신고건으로 이 자폐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이 주호민 씨의 아들처럼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격성 있는 모습들, 당장 뚜렷하게 개선할 수 있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도 말을 해요. 한번 그런 상황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고친다라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특수교사 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부모도 특수교사도 모두가 함께 아이를 돕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칼럼에서 한 교수님은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지역사회, 특수교사 등 다분야 전문가의 다각적 도움 제공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특히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내와 부모조차 교육이 필요한 이 자폐 아동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특수교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호민 씨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교사분을 선고소, 후조치 같은 느낌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여러 명의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여러 명의 변호사들에게 그런 법적 조언보다 이 특수교사분의 모습과 함께 조율을 해나가는 방법을 찾았다면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해요. 주호민 씨가 홈스쿨링을 했다라면 어땠을까? 집에서 부모님이 직접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반 아동을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공격성이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주호민 씨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특히 지금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주호민 씨 유튜브 내에 있는 이 커뮤니티, 이 입장문에 대한 댓글 반응들입니다. 이 댓글 반응들이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주호민 씨의 입장문 속에는 제가 앞선 내용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호민 씨의 입장을 변호하는 말 그대로 주호민 씨의 입장문이 있을 뿐 특수교사분에 대한 사과, 설득력 있는 팩트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분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입장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수정이 되고 또 삭제가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 대중들의 반응은 이 입장문 속에 있는 댓글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소당해서 직위 해제를 당한 것 어이가 없다. 3차 입장문 계획이 있다면 특수 선생님이 제 학생이잖아요 라며 학폭위를 막아준 것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해주시길 바란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내용 중에 하나였죠. 사실 이 특수교사분이요, 이 주호민 씨 아들을 위해서 다른 학부모분들에게 또 학교 내에서 제 학생이다 라면서 막아준 이 사태에 대해선 어떤 고마움이나 언급조차 입장문엔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 반응들 보세요.
엄청난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급 웹툰 작가로 평생 기억될 것 같다. 녹음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연상이 된다. 이제 주호민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건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 작가이기 때문에 얼굴이 뭐 많이 팔리는 연예인들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호민 씨가 안 그래도 유명했던 상황 속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 그 유명세가 더욱더 가속화된 건 팩트거든요. 이 주호민 씨가 얼마나 여러 개의 방송에서 하차를 했고, 주호민 씨와 함께 촬영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 일정이 취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댓글 반응을 보는 이 주호민 씨의 기분이 어떨까요? 과연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만 뭐라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무언가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댓글 반응들을 봐서는 뭐 반반도 아니고요. 한 9대1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1차 입장문에서 거짓을 섞어 일방적 피해자인 척 호소를 하다 반박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니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는 점. 공소장에 자극적인 단어들만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서 2차 입장문을 낸 건 역시 여론몰이를 하여 해당 교사를 2차 가해 목적이 있지 않았냐. 공소장에 이 특수교사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을 말했던 거를 조합해서 제출을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특수교사분이 말했던 고약하다라는 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 이 받아쓰기에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였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호민 씨 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제출을 했다. 거기에 2차 입장문을 내서 이 특수교사분이 뭔가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교묘하게 짜집기를 했다. 이 내용은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류재현 교수님의 분석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면서 왜 도대체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지 않냐. 전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주호민 씨가 지금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결국 이 고소의 시작점이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인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공개했다면 정말 주호민 씨의 주장대로 누가 들어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는 게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교사분 몰래 제3자의 입장에서 녹음을 했다라는 사실이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법원에 이 녹음 내용 자체를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라면 이 정도로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이 정도로 주호민 씨에게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고소가 맞다라면 제가 볼 때는 녹음 원본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왜 공개하지 못할까요? 정말 유재현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상 이 전체 내용 맥락을 들어봤을 때 아니 특수교사가 장애 아동에게 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의 내용이다라고 판별이 난다라면 그 뒷감당 아예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론이 더욱 최악으로 치닫겠죠.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면 해당 교사와 1년간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여론의 지탄을 받는 현재 상황이 와서 교사님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 이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호민 씨는 뭐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처럼 여론의 큰 이슈가 되기 전에는 해당 교사분과는 1년간 대화를 거절해왔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겠죠. 선처하겠다라며 해당 교사가 훈육이 아닌 정말 자신의 아들에 대해 심각한 행동을 한 것처럼 문장을 교묘히 썼다라는 점. 결국 팩트는 이겁니다. 녹취 음성 파일 원본을 공개해라.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호민 씨를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주호민 씨 사태가 사실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안타까운 모습은 있습니다. 자, 연예인 오유나 씨가 있거든요. 이 오유나 씨가 아시다시피 자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호민 작가가 이 자폐 아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마음 먹은 데는 오유나 씨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는 오유나가 방송에서 발달장애 아들인 송민군과 함께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적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이 오유나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자주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자신 역시 공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기사를 보면 선생님과 함께 고생하는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에 오유나가 재조명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오유나 씨는요, 오히려 관심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주호민 씨가 보고서 자신도 이렇게 자폐 아들을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오유나 씨가 많은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이러한 말을 해요. 역시 공개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슬럼프가 왔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인데 아이를 안고 발버둥 치려고 하니 연기도 안 되고 인생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오유나 씨는 SNS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과감히 공개를 합니다. 특히 오유나 씨는요, 아들의 행동 개선을 위해 이사도 하고요, 평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들의 졸업식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담임 선생님과 아들이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졸업식에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들이 대견하게 느껴져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졸업식 모습을 공개하며 3학년 담임 선생님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너무 좋은 우리 선생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며 고마운 마음을 거듭했죠. 자, 보십시오. 이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오유나 씨는요,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유나 씨는 담임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정말 100에서 200%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아들에 대한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함께 일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아들과의 사이도 너무나 좋죠. 그리고 똑같은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호민 씨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공격성, 또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 대해 사과를 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신은 자신의 아들의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황당하다라고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이 와중에도 주호민 씨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커뮤니티 댓글을 막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공개를 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 주호민 씨의 영상들, 이미 그 이전에도 주호민 씨의 영상의 댓글은요, 다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5만 개가 넘었죠? 조회수는 이 영상이 11일 전 올라온 영상인데 158만 회가 달성됐습니다. 물론 주호민 씨 영상의 인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호민 씨에게 댓글을 달기 위해 이 영상에 들어오다 보니 이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영상이라는 건 들어와서 댓글을 달고 있는 그 순간 영상을 멈춰 놓는다 하더라도 조회수가 집계가 됩니다. 보이시죠?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주호민 씨에 대한 비판 댓글은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으로는 또 돈을 벌고 있는데 입장문에서는 교사에 대한 비방을 교묘하게 짜집기를 했고 자신에 대한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니 주호민 씨에 대한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호민 씨가 현재 방송과 광고계에서도 손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에게도 손절을 당하는 걸까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주호민 씨의 논란 여파 때문인가 함께 방송을 했었던 침착맨이라는 같은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이 이제 방송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버 궤도분이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갑자기 활동 중단을 예고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침착맨은 궤도가 방송 다음 날짜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데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방송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팬들이 깜짝 놀랍니다. 9월 추석쯤까지 하고 오물일 수도 있다. 9월 안에 궤도님이 특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금 힘들 것 같다.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궤도분은요. 저희 채널에 모시겠다. 편하게 오라 라고 반응을 했고 침착맨은 편한 게 맞냐. 편하게 해주면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주호민 씨하고 정말 오랜 시간 인연을 맺고 있었고 주호민 씨와 방송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가를 했었던 이 같은 작가 침착맨인데 이 유튜버 궤도분과 함께 방송을 하던 중에 폭탄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절친한 주호민 씨의 여파 때문이냐 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호민 씨의 지금 이 악 영향력이 얼마나 사회 전반에 번져나가고 있는지가 눈에 보여집니다. 물론 침착맨이라는 지인이 주호민 씨 때문에 관둔다라고 말한 건 한마디도 없어요. 하지만 언론사에서도 저렇게 예측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감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이 침착맨이 우스갯소리를 했던 말도 지금 다시 한번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양말 아저씨, 이 양말 아저씨라는 거는 주호민 씨를 말하잖아요. 민낯을 내가 보여줘야 된다. 뭔가 주변에 사람들만 없으면 눈빛이 변하고 악담을 막 쏟아낸다. 자, 이런 기사가 7월 31일 날 올라왔었습니다. 안에 악마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호민 씨가 겉과 속이 다르다. 사석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한 장소인 걸 알고 나서는 눈이 0.3초 만에 변하더니 악담을 막 쏟아낸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말린다. 증거 있냐라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믿고 안 믿고는 시청자의 몫이다. 하지만 과장은 조금은 있다. 라고 주호민 씨가 반박을 해요. 하지만 맞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호민 씨가 가식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이 이 주호민 씨의 가식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이 내 평생의 수건이다. 그리고 이말년이라고 불리우는 이 침착맨은요. 주호민의 가면은 뜯어내도 계속 나온다. 민낯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왜 이 이야기가 하필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으며 여론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주호민 씨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호민 씨에 대한 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